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진입했는데 무슨 고민이냐? 아직 매수 안 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이걸 갖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작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더 오를까? 매수를 했지만 별로 상승 안 한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또 고민이겠죠. 바꿔 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어요. 템플턴의 명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템플턴이 알려주는 주식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자, 존 템플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죠. 이 사람의 명언이 상승장은 비관 위에서 태어난다. 가장 비관적일 때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 위에서 자라나고 낙관 위에서 성숙해진다. 마지막으로 희열 위에서 죽는다. 모두 다 좋아하는 장이 되면 상승장은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템플턴은 1939년 2차 대전 발발하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죠. 이때 가장 많이 하락한 주식들을 템플턴이 사는데요. 전액 빌린 돈으로 삽니다. 주가가 1달러 이하인 종목들만 100주씩 매수를 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400% 수익을 거둡니다. 이러면서 템플턴은 맥시멈 패시미즘이라는 얘기를 해요.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가 주식 매입의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증명하죠. 템플턴이 1954년에 설립한 펀드는 그때부터 38년간 연평균 15%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1999년 머니 매거진이 템플턴을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선정합니다. 자, 이 맥시멈 패시미즘은 21세기 들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닷컴 버블 붕괴될 때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최근 맥시멈 패시미즘은 지난번 하락장에서였어요. 작년 10월에 이 극도의 비관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저점을 찍었죠. 자, 작년 10월을 기억해 보면요. 연준은 엄청난 속도로 금리 인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9.1%까지 갔던 인플레가 약간 둔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오는 걸로 여겨졌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계속 코로나 봉쇄하고 있었고요.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좀 안정화되던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S&P 500은 1월 고점 대비 10월에는 약 26% 하락했습니다. 이게 작년 1월의 고점이고 여기가 10월의 저점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작년 여름의 베어마켓 랠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승세도 힘찼고 이 상승이 이어지는 기간도 2달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새로운 저점으로의 하락이었죠.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질 때마다 포모가 불쏘시개로 한몫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 이 랠리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다들 매수를 한 거죠. 이렇게 주가 상승의 압력은 밑에서부터 강하게 받쳤는데 연준은 그때마다 위에서 눌렀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비관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팔 사람은 진이 빠져서 다 팔고 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도 반등에 대해서 비관적이 됐습니다. 자, 주가 수익 비율, PE ratio, 퍼는 10월이 되면 많이 떨어져요. 1월에는 좀 고평가돼서 22였던 것이 10월에는 16으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가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워낙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10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월 CPI가 발표됩니다. 이날이 10월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CPI 발표 날입니다. 9월치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물가가 좀 둔화되나 했더니 다시 올라간 거예요. 8.2%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증시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요. S&P 500이 3,491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해요. 2008년 이후 하루 중 최대 반등을 기록합니다. 장중에서 저점 대비 지수가 거의 7% 오릅니다. 이유가 뭘까? 무엇이 이 극단적인 비관 위에서 지수를 상승시켰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숏 커버링도 들어왔을 거고 풋옵션 행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설명은 극단적인 비관주의를 하게 할 만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잉 하락 아니야? 여기가 바닥이어야 되는 것 같다. 이거보다 더 하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승이 매끈하게 계속 이어진 건 아닙니다. 다음 날에는 10월 13일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12일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저점은 계속 저점으로 남았다는 거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결국 대세 상승으로 갔다는 겁니다. 극도의 비관을 딛고 상승장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의심과 회의를 딛고 성장합니다. Wall of Worries.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훨씬 더 낙관적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때 강세장은 성숙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모두가 기뻐하는, 비관은 물론이고 의심도 없는 희열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성장은 아시다시피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담당했습니다. 빅테크 7개가 성장 다 캐리했어요. 이때는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이나 다 불안해했습니다. 이 7개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전체 시장을 끌어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저변에 회의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성장 토대가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해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더 작은 기술 기업의 주가도 오르고 다른 업종 내 기업들의 주가도 오릅니다. 성장 토대가 넓어진다는 것은 투자자들로서는 안심되는 거죠. 낙관주의가 싹틉니다. 이러면서 현재 저점 대비 S&P 500은 28% 정도 상승해 있어요. 아직 정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희열 단계는 아닙니다. 이 희열 단계는 버블이 커지고 리스크가 무시될 때 옵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기업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는 경우를 말해요. 개별 종목 중에는 정의상 이 버블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무시한다는 것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고위험 투자입니다. 그런데 고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올라갈 거라고 믿는 겁니다. 2단계가 되면 주식은 팔아야 된다라는 게 템플턴의 조언인 거죠. 자, 물론 희열 단계가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당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희열을 늦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버블이 나타나기가 힘들죠. 기업 가치가 커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는 거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나? 아니면 이쯤에서 매도해야 하나? 성장 토대가 넓어지는데 내 주식이 여전히 그 토대 밖에 있으면 팔고 다른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주식시장은 출렁일 수 있겠죠. 종목은 더 출렁일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경기 침체 올 수 있고요. 또 침체가 당장에 안 오고 침체가 오는 대신 경기 확장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침체는 몇 년 후에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비관이 커져가고 결국에는 비관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매수 기회 다시 올 텐데요. 혹시 이번 매수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은 다음 기회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